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국물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갑자기 캑캑 기침이 나오고요. 알약 먹을 때도 예전엔 한 번에 넘어갔는데 요즘은 목에 걸릴까봐 걱정부터 앞서고요. 밥 먹다가도 자꾸 음음하면서 목을 가다듬게 되고 물 마실 때도 조심조심하게 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들 같은 고민하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침이 마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죠? 특히 저녁 먹고 나서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에 가래에 낀 것 같은 느낌 있으시죠? 밤새 침이 기도로 조금씩 넘어가서 그런 거랍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사례가 사실은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노년층 사망 원인 중에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상위권에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밥 먹다가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례로 시작했다가 결국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흡인성 폐렴이 한 번 걸리면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한 번 폐가 약해지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게 곧 우리 생명이에요. 영양이 들어와야 면역력도 생기고 힘도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딱 20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 100세까지 안전하게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법과 생활 습관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직접 3개월 동안 해봤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 요즘 다들 단백질 챙겨 드시고 열심히 걷기 운동도 하시고 스쿼트도 하시죠? 다리 근육, 팔 근육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원에서 철봉 매달리기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하체 운동, 상체 운동에만 집중하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여기 제 목을 한번 보세요. 이 목구멍 안에 있는 근육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연화 근육, 쉽게 말하면 삼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목 안을 보면요. 식도랑 기도가 바로 붙어서 나란히 있어요. 식도는 밥길이고 기도는 숨길이죠. 이 두 길이 입구에서 딱 갈라지는데 거기에 후두덮개라는 뚜껑 같은 게 있어요. 이 뚜껑이 밥 먹을 때는 기도를 닫아주고 숨 쉴 때는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목 근육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 목 근육들이 쌩쌩하니까 밥 먹을 때 기도 입구를 덮는 뚜껑이 탁 하고 순식간에 닫혀요. 그래서 음식물이 전부 식도로만 넘어가는 겁니다. 0.5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뚜껑이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또는 완전히 안 닫힐 때도 있고요. 반응 속도가 1초, 2초로 느려지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새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사례예요. 더 문제는요. 나이 들면 감각도 둔해져요. 젊을 때는 조금만 잘못 넘어가도 바로 느끼고 기침으로 뱉어내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감각이 무뎌져서 기도로 넘어가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걸 무증상 흡인이라고 해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기침해서 뱉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작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조금씩 폐로 들어가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고 결국 폐렴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요. 다리 근육이 빠지면 못 걷게 되지만
이 목 근육이 빠지면 못 먹게 되거든요. 못 먹으면 영양 부족으로 온몸이 약해지고 결국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 근육 운동이 다리 운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걷지 못해도 휠체어로 다닐 수 있지만 먹지 못하면 답이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목 근육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집에 있는 물 한 컵을 가져와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침이 심하게 나오거나 숨이 막힌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티스푼으로 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꿀꺽 삼켜보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3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삼키고 나서 목 상태를 잘 느껴보시고 괜찮으면 다음 거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사례가 들렸나요? 아니면 물 삼킨 후에 목소리가 가르릉하고 젖은 소리로 변했나요? 목구멍 어딘가에 물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목 근육은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꼭 시작하셔야 해요. 물 마시기 테스트 말고도 다른 증상들도 체크해 보시죠. 화면에 나오는 항목들 중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알약을 삼키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특히 캡슐 같은 큰 알약은 두려워서 못 먹겠다. 둘째, 식사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 한 끼 먹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셋째, 밥 먹고 나면 목소리가 쉰다. 가래에 낀 것처럼 목소리가 탁하다. 넷째, 최근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밥 먹기 힘들어서 식사량이 줄어든 것 같다. 다섯째, 식사 후에 자주 기침이 나온다. 밤에 자다가 기침 때문에 깨는 적이 있다. 이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목 근육 관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고 소리를 내보세요. 목젖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움직임이 약하다면 이것도 근육 약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근육처럼 이목 근육도 운동하면 다시 튼튼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꾸준히 목 근육 운동을 한 노인분들의 80% 이상이 삼킴 기능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제가 목구멍 헬스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들은 전 세계 재활의학과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운동, 누워서 고개 들기. 이 운동은 식도 입구를 넓혀주는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전문 용어로는 샤커 운동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재활의학 박사님이 개발한 운동이에요.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침대나 바닥에 편하게 눕습니다. 베개는 베지 마세요. 반듯하게 누우시는 거예요. 요가 매트가 있으면 더 좋고요. 준비되셨죠? 어깨는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오직 머리만 들어 올립니다. 제 발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느껴지시나요? 목 앞쪽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이 느낌입니다. 목 앞에 손을 대보시면 근육이 딱딱해진 게 만져져요. 이 상태로 하나, 둘, 셋, 3초 동안 버티세요.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내립니다. 쿵 하고 떨어뜨리지 마시고 천천히요. 목에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머리 들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내리기. 처음에는 5번만 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5번씩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10번으로 늘리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살짝만 들어 올리세요.
조금만 들어도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목이 아프면 바로 중단하시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하시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바로 하시면 돼서 편하잖아요. 두 번째 운동, 혀로 볼 밀기. 이 운동은 음식물을 목 뒤로 힘차게 넘겨주는 혀의 힘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혀가 튼튼해야 밥을 잘 넘길 수 있어요. 혀 힘이 약하면 음식을 목구멍까지 제대로 못 보내거든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근육 중 하나예요. 말할 때도 쓰고, 먹을 때도 쓰고, 침 삼킬 때도 쓰잖아요. 자, 제 얼굴을 잘 보세요. 혀 끝으로 왼쪽 볼 안쪽을 사탕 문 것처럼 힘껏 밀어줍니다. 이렇게요. 볼이 볼록 나오죠? 손가락으로 밖에서 못 밀게 막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항을 주는 거예요. 마치 팔 운동할 때 역기 드는 것처럼 혀한테도 저항을 줘야 근육이 생겨요. 하나, 둘, 셋. 3초 버팁니다. 이제 반대쪽 오른쪽 볼도 똑같이 해줍니다. 혀로 힘껏 밀고 하나, 둘, 셋. 양쪽 번갈아서 각각 5번씩 해주세요. 왼쪽 5번, 오른쪽 5번. 한 세트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이 운동 하다 보면 턱 밑에도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턱 밑 근육도 같이 운동되는 거거든요. 여기 근육들도 음식 삼킬 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언제 하면 좋냐고요? TV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보고 합니다. 거울 보면서 하면 자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혀 운동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혀를 입천장에 힘껏 눌러보세요. 마치 입천장을 혀로 밀어 올리는 느낌으로요. 5초 동안 버티고 쉬고 다시 5번 반복하세요. 이것도 혀 근육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운동, 힘껏 삼키기. 이게 제일 중요한 운동입니다. 목구멍 전체 근육을 한 번에 수축시키는 훈련이에요. 실제로 밥 먹는 동작과 가장 비슷한 운동이라서 효과가 제일 좋아요. 자,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입안에 아주 끈적끈적한 떡이나 큰 사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한 번에 넘기려면 힘을 엄청 줘야 하겠죠? 이제 목에 힘을 주면서 마치 뭔가 큰 걸 억지로 삼키듯이 침을 힘껏 꿀꺽 삼켜봅니다. 목젖이 위아래로 확 움직이는 게 느껴져야 해요. 손으로 목을 만져보세요. 목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남자분들은 울대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삼킬 때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 움직임이 크게 느껴져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힘을 주고 꿀꺽. 목젖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걸 하루에 5번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밥 먹기 전에 5번 하고 드시면 훨씬 안전하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미리 워밍업을 해주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 준비 운동 하잖아요. 우리 목도 식사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며칠만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제 경우에는 2주 정도 하니까 확실히 사례가 줄어들더라고요. 이 운동의 변형 버전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턱을 가슴에 딱 붙인 상태에서 침을 삼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식도가 더 열리고 기도가 더 닫혀서 안전하게 삼키는 연습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누워서 고개 들기 10번, 혀로 볼 밀기 양쪽 5번씩, 힘껏 삼키기 5번.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다 해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 걸러 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양치질 하듯이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실제로 밥 먹을 때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자세로 드시면 사례가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TV 보면서 드시더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로요. 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편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식탁에서도 구부정하게 앉아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뒤로 젖히면
기도가 활짝 열리거든요. 음식물이 들어가기 딱 좋은 자세예요. 가장 좋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식탁에 앉으실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등받이에 딱 붙여서 앉으시고요. 그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살짝만 당겨주세요. 이렇게요. 고개를 조금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식도 쪽이 더 열리게 됩니다. 음식물이 식도로만 넘어가는 거죠. 턱만 살짝 당겨도 살에 들릴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식탁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은 식탁에서 드시면 고개를 숙이게 되고 너무 높으면 고개를 들게 되잖아요. 팔꿈치를 식탁에 편하게 올렸을 때 90도 정도 각도가 나오는 높이가 좋습니다. 의자도 등받이가 있는 걸로 쓰세요. 등받이 없는 의자는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워요. 발도 바닥에 딱 닿아야 합니다. 발이 허공에 떠 있으면 자세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가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식들 왔을 때, 손주들 왔을 때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그런데 말하면서 웃으면서 드시면 기도가 계속 열려 있게 돼요. 한 입 넣으셨으면 그 한 입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마세요. 꼭꼭 씹고 삼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급하게 대답하려다가 살에 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식사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는 것도 중요해요. 급하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면서 드세요. 한 입에 30번씩 씹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씹으세요. 물도 식사 중간중간에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목을 축여주면 음식물이 더 잘 넘어가거든요.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요. 한 모금씩만 드세요. 그리고 밥알이 너무 크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떡, 곶감, 마른 오징어, 견과류 같은 거요. 이런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먹고 싶으시면 아주 잘게 잘라서 드세요. 나물 같은 것도 긴 채로 드시지 마시고 가위로 잘라서 드세요. 긴 나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도 의외로 많거든요. 특히 시금치나 미역 같은 미끄러운 건 더 조심하세요. 국이나 찌개 드실 때도 숟가락에 건더기랑 국물을 같이 떠서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잘 씹어서 먹고 국물은 국물대로 따로 마시는 게 안전해요. 약 드실 때는 물을 먼저 한 모금 마셔서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약을 입에 넣고 다시 물로 넘기세요.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삼키면 더 안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살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둘째, 목구멍 근육, 즉 연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다. 이 근육은 다른 근육처럼 운동으로 키울 수 있어요. 셋째, 누워서 고개 들기, 혀로 볼 밀기, 힘껏 삼키기 이 세 가지 운동을 매일 하자.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식사할 때는 허리 세우고 턱 당기고 밥에만 집중해서 천천히 먹자. 자세만 바꿔도 살해가 반으로 줄어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죠? 여러분, 저도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사는 재미 중에 먹는 재미가 정말 큽니다. 자식들이 맛있는 거 사줘도 목에 걸릴까봐 겁나서 못 먹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명절 때 가족들 다 모여서 맛있는 거 나눠 먹는데 혼자 조금씩만 먹고 있으면 얼마나 서러워요. 여행 가서도 그 지역 특산물 못 먹고 미음만 먹고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죠. 제 친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살해 때문에 외식도 못하고 손주들이 사준 떡볶이도 못 먹고 결국 집에서 죽만 먹다가 10kg 주이나 빠졌다고요. 그런데 이 운동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다시 정상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대요. 그 즐거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운동으로 100세까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관계없어요. 70대, 80대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잠자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누워서 고개 들기 10번만이라도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한 번 하시고, 저녁에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한 달쯤 뒤에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2달 지나면 가족들이 알아챌 거예요. 어머, 요즘 식사 잘하시네요 하고요. 달력에 매일 체크 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운동했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한눈에 보이니까 빠뜨리지 않게 되죠.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같이 나이 드신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건강해야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잖아요. 혼자보다 같이 하면 더 재미있어요. 요양원이나 복지관에 계신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간병인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도와드리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운동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효과 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한 달 했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만약 운동을 해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이비인후과나 재활의학과에 가시면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루 10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건강하게 맛있게 먹으면서 살아가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할 수 있어요.